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에는 그래도 강력한 반전이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은 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그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수급적인 이점도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IR 건을 제가 PDF로 말씀을 드렸고 또 라정찬 대표가 동영상으로 발언한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주주연대의 강 대표 있죠. 네, 주주연대의 강 대표가 이번에 IR을 보고 동영상을 또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요약한 거를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점들을 살피시면서 네이처셀의 투자 판단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요 부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액티브 종목 하나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어요.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갈 거예요. 많은 성원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나 실시간 정보는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십시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일단 투자 설명회 건 관련해서는 이 PDF를 요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알고 계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라정찬 대표의 투자 설명회 IR 동영상 화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스크립트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라정찬 대표의 스크립트, 영상을 스크립트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좀 작지만 일단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게 다 읽으시려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인데요. 좀 작죠? 제가 요거를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해서 라 대표의 얘기. 우리가 PDF 파일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조인트 스텝 미국 허가. 가속 승인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미국 출시 목표다. 나스닥 상장은 레벨 3 방식으로 ADR을 나스닥 듀얼 상장 추진한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상장을 완료한다. 기업 가치는 100억 불 달성을 지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신규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잘 아시는 자폐증 그리고 바스코스템 아시죠? 일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금년도 수익 사업 요거는 양막 줄기세포 보건 사업을 핵심 수익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도모한다. 돈이 모자라잖아요. 흑자 전환 당연히 해야죠.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양막 줄기세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글로벌 전문가 영입한다. 투자 유치는 6월 달에 금년도 얘기입니다. 금년도 6월 달에 미국 IR 로드쇼. 그래서 2028년까지 3억 불 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 계획. 그러니까 이게 이제 4,500억 되는 거잖아요. 그죠? 4,500억 자금을 그렇게 마련하겠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영어 기반 유튜브 및 트위터 채널을 개설하겠다. 뭐 이런 건에 대한 동영상이 라 대표에 의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4,500억을 이제 유치를 하는데 6월 달에 로드쇼를 시작으로 하는데 자, 자금이 이게 중간에 뭐 판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해소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판매 관리비가 꽤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올해 중반에 좀 자금 필요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일단 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잘 돼도 연말, 그죠? 연말 이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라 대표의 입장이고요. 주주연대의 강 대표 입장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주연대의 강 대표도 이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죠. 네, 요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스크립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스크립트가 강 대표의 스크립트가 요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그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1시간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 대표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라정찬 씨 말만 믿을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일단 주주연대 강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액트에 가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주연대 강 대표가 한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자, IR 발표 결과 및 시장 반응 그래가지고 나왔죠. IR 성과가 부재하다. 구체적 성과 없이 연속된 계획만 발표돼서 실망과 이탈을 초래했다. 그래서 사실 목요일 시장 그 IR하고선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 대표가 설명이 있었고 주주 명부 공개 및 법적 대응. 주주 명부 공개를 요청했는데 회사 측에서 거부했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즉시 완료했습니다. 지금 주주 명부 폐쇄 및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즉시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임시 주총을 소집할 예정이라는 거. 사내이사 선임 목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요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가속 승인 및 TF 및 경영 집중도 비판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제야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하느냐, 그죠? 빨리빨리 해야지.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5월 18일 날 이제 타입 B 미팅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5월 18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도 뭐 나스닥 상장, 바스코스댐 등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벌려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질타한 동영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을 해야죠. 가속 승인에만 힘을 써야 되는데 여러 사업들을 벌려나가면서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다 이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네, 그런 견해를 주주연대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나스닥 상장은 사실 그 해외 DR을 발행하면 그만큼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된다. 물론 자금 모으는 건 좋은데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속 승인을 먼저 달성하고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상장을 논의하는 게 원안이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금권 때문에 이 건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어쨌거나 주주연대 대표는 이런 견해를 얘기를 했고 5.18 미팅에 일단 집중을 하자. 그리고 주주분들은 액트에 가입을 좀 꼭 해달라. 12점 후반대죠. 12% 후반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트에 많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보충적으로 쭉 이 밑에 제가 제가 그 정리한 대로입니다. 정중한 협력 제안을 했고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주주 결집 및 액트 가입 강조했다는 거. 일단 그겁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승리하고 나서 싸우자. 이 얘기죠. 주주 연대대표 강 대표가 강원 전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고 다만 우리가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임상을 잘해서 허가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전략도 같이 펼치는 겁니다. 강원 전략을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쭉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강 대표가 이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가이고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을 많이 모아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유의 동영상 라 대표 건하고 주주연대 강 대표 건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우리는 라 대표 이야기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강 대표를 밀어주면서 사측을 견제하고 제대로 하도록 압박을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원안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수급은 일단 외인들이 16만 주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외인들이 16만 주 들어왔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네이처셀에 대해서 많이 쳤잖아요. 외인들이. 그거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 외인 매수로 잡히는 겁니다. 외인이 순수하게 네이처셀을 좋아서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되게 윤곽이 잡혀요. 프로그램을 팔고 사고 하면서 외인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겁니다. 순수한 매수세는 아직은 아니에요. 외인 매수를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줄 필요는 없다.
우리가 뭐 네이처셀에 대해서 실망할 건 없지만 그 외인 매수의 기본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성격은 공매도는 매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공매도 잔고를 보면 지금 이런 정도의 모습이죠. 지금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이렇게 늘었다가 조금 감소하죠. 이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매도 때린 거를 공매도 때린 거를 쇼커버링을 내려오는 거에서 쇼커버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인 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순수한 매수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그런 성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뭐 지금은 일단 이런 반전이 나타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지만 뭐 계속 연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좀 요동은 하겠죠. 여하튼 뭐 네이처셀을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강 대표를 믿어줘야 되고 사측을 견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액트 지분 가입을 많이 해주시는 게 결국 주주연대를 도와주는 것이고 네이처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뭐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면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